한국 Why did 여자와 you bring 결혼? her here? 절대 안 돼. 헬싱키 명문가 거실에서 터진 고함. 38세 건축 엔지니어 미카의 어머니는 냉혹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결혼했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가족이 아니었죠. 관절염으로 고통받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동양 기술로 내 집을 망칠 순 없어. 그런데 2달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부모가 스페인 여행을 다녀온 그날 밤 10년간의 관절 통증이 사라진 겁니다. 며느리가 몰래 깔아놓은 바닥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7만 유로 60일간의 사투 끝에 완성된 비밀 프로젝트. 석 달 후 헬싱키 부동산 시장이 들끓었고 한국 기술자들의 전화는 불이 났습니다. 급기야 핀란드 에너지청이 움직였습니다. 냉대받던 며느리가 나라 전체를 바꾼 60일, 지금 그 충격적인 기록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카입니다. 헬싱키에서 건축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제 아파트는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럭셔리 주거 공간입니다. 최신 핀란드제 난방 시스템을 갖춘 이곳에서 저는 꽤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 댁은 달랐습니다. 헬싱키 구시가지 명문가 저택, 150년 된 건물이죠. 겨울이면 난방을 최대로 틀어도 바닥은 얼음장 같았어요.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10년째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한 달 난방비만 600유로가 넘었지만 소용없었죠. 3년 전 제가 한국 여성지수와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부모님은 완강히 반대하셨습니다. 한국 여자라고? 절대 안 돼. 미카, 정신 차려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어머니는 더 직설적이셨죠. 동양 여자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 문화가 너무 달라. 평생 고생할 게 뻔해. 지수는 서울대학교에서 전통 건축을 연구하는 학자였습니다.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온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 눈엔 그저 동양에서 온 이방인일 뿐이었죠.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은 결혼식에 오지 않으셨어요. 3년이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크리스마스에도 저만 초대받았죠. 혼자 오너라. 그 여자는 데려오지 마.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지수는 부모님 댁에 올 때마다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아버님, 온도를 설치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온돌이요? 바닥 난방 시스템 말인가요? 부모님 댁엔 이미 핀란드 최고급 라디에이터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온돌은 다릅니다. 바닥 전체가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열이 위로 올라가요. 관절염에도 정말 좋고요. 한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방식이에요. 지수가 진지하게 설명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지수, 우리는 이미 최고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동양의 전통 방식이 현대 기술을 이길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 집에 동양 기술을 드리고 싶지 않아. 마지막 한마디가 가장 아팠습니다. 지수는 그날 이후로 온돌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몰랐던 것은 그녀가 포기한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올해 1월, 핀란드를 영하 40도 한파가 강타했습니다. 부모님 댁 전기료는 한 달에 800유로를 넘어섰어요. 어머니의 관절 통증은 더 악화됐죠. 매일 밤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권했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2개월 정도 요양하시는 게 좋겠어요. 스페인 온천을 추천드립니다. 부모님은 2월 초 출발하기로 하셨어요. 출발 전날 저녁 부모님 댁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카, 우리 없는 동안 집 좀 봐줘. 2달 후에 돌아올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아내의 눈빛을 봤습니다. 거기엔 제가 본 적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설마, 정말로 온도를 설치하려는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이 2달 동안 안 계세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미쳤어?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허락도 없이 집을 뜯어 고친다고. 하지만 지수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카, 어머님은 3년 동안 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말로는 안 돼요. 직접 경험하셔야 마음이 바뀌실 거예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에요. 한국 문화의 지혜예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아내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이죠. 비용은 얼마나 들어? 지수가 자신의 은행 앱을 보여줬습니다. 집 전체는 어려우니 거실과 침실, 주방만 할게요. 약 7만 유로 정도 들 거예요. 제 저축 전액이에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7만 유로, 그녀의 전 재산이었어요. 실패하면 어떡해? 부모님이 우릴 용서 안 하실 거야. 지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실패하지 않으면 되죠. 부모님이 떠난 다음 날, 한국에서 2명의 남자가 도착했습니다. 김 기술자와 박 기술자. 서울에서 30년간 온도를 깔아온 베테랑들이었어요. 150년 된 집. 김 기술자가 저택을 둘러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거 60일 안에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왜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무 바닥에 단열재 제로, 전기 배선은 1920년대 거예요. 전부 뜯어내고 다시 해야 합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톱질 소리가 밤낮 없이 울려 퍼졌어요. 원목 마루가 하나씩 뜯겨나갔습니다. 그때 첫 번째 재앙이 터졌습니다. 파직. 전기 합선이 일어났어요. 집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배선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박 기술자가 소리쳤습니다. 전선 전부 교체해야 해요. 추가로 1만 유로 필요합니다. 지수의 통장은 이미 바닥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제 차를 담보로 대출받았습니다. 공사가 재개됐지만 곧 두 번째 재앙이 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김 기술자가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지지대가 부식됐어요. 온돌 무게를 못 견딥니다. 구조 보강해야 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웃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아시나? 집을 왜 저렇게 망쳐놔? 어느 날 지수가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과로였죠. 그만두자. 내가 더 중요해.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붙잡았어요. 여기서 포기하면 3년이 다 의미 없어져요. 저는 회사에 남은 휴가를 전부 냈습니다. 밤마다 현장을 지키며 자재를 날랐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오시는 악몽이었죠. 드디어 파란색 배관이 깔렸습니다. 시멘트가 부어졌고 마지막 타일이 놓였어요. 마침내 운명의 순간. 김 기술자가 보일러 스위치에 손을 댔습니다. 이제 켭니다. 클릭.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만약 작동 안 하면? 만약 온도가 안 올라가면? 잠시 후 저는 맨발로 바닥을 밟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운 온기가 발에서 온몸으로 퍼졌어요. 저는 처음으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지수가 제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8주간의 지옥이 끝났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청소했습니다. 공사 흔적을 모두 지웠어요. 다음 날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1시간 후 도착한다. 현관에서 지수의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어요.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왜 집이 이렇게 따뜻하지? 어머니가 현관에서 멈춰 섰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신발을 벗는 순간 표정이 굳더군요. 이 바닥. 뭐지? 손으로 바닥을 만지시더니 저와 지수를 쳐다보셨어요. 너희가 뭘 한 거야? 어머니, 온도를. 닥쳐.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허락도 없이 바닥을 바꿨어. 내가 뭐라고 했어? 동양 기술은 싫다고 했잖아. 아버지도 차갑게 말씀하셨죠. 미카, 선을 넘었어. 당장 원상복구해.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관절염 때문에. 변명하지 마. 어머니가 손을 저으셨어요. 내일 당장 업체 불러. 원래대로 돌려놔. 그날 밤은 지옥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저희와 말도 안 하셨고 지수는 객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비웃는 것 같았죠. 끝났구나. 자정이 넘어 부엌으로 나갔을 때 어머니가 물을 마시고 계셨더군요. 어머니. 말 걸지 마. 어머니는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컵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상해. 어머니가 자신의 무릎을 만지작거리셨어요. 무릎이 안 아파. 네. 10년 동안 매일 밤 잠을 못 잤는데 오늘은 한 번도 안 깼어.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죠. 이게 바닥 때문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온돌은 바닥 전체에서 원적 외선을 방출해요. 관절 깊숙이 침투해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부엌에서 아침을 만들고 계셨어요. 평소 매일 아침 하시던 무릎 주무르기를 안 하고 계셨죠. 저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점심 무렵, 우체부가 전기료 고지서를 가져왔어요. 아버지가 봉투를 뜯으시더니 멈칫하셨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전기료가 240유로야. 뭐? 평소엔 600유로인데 60% 감소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서로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그 순간 부모님 눈빛에서 뭔가 흔들리는 걸 봤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됐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지수에게 반찬을 건네셨습니다. 말없이요. 지수가 깜짝 놀라 어머니를 봤지만 어머니는 시선을 피하셨죠. 식사 후 어머니가 거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시더니 바닥에 앉으셨어요. 평생 소파에만 앉으시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따뜻하네. 어머니가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버지도 조심스럽게 바닥에 앉으셨어요. 여보, 이거 사우나랑 완전히 다르네. 응. 사우나는 뜨거운데 이건 포근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저희와 많은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드시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거실 바닥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셨죠. 아버지도 퇴근 후 소파 대신 바닥에 앉아 신문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이웃집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카리나, 요즘 표정이 너무 좋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어머니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안나, 들어와 봐. 할머니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어머! 하고 소리쳤어요. 이 바닥. 왜 이렇게 따뜻해?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죠. 우리 며느리가 설치했어. 며느리? 그 한국 여자.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밤 무릎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요즘은 안 아파. 세상에. 정말? 우리 집에도 깔 수 있을까? 할머니가 돌아간 후 어머니는 한참을 거실 바닥에 앉아 계셨어요.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의 대화가 방문 틈으로 들렸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응, 나도 그래. 10년 동안 고통받았는데 그 아이가 끝내줬어. 자기 돈 7만 유로 들여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이름을 불러준 적도 없고 가족 모임에도 초대 안 했어. 그런데 그 아이는 하지만 아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지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셨어요. 냉기는 조금 풀렸지만 얼음은 아직 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변화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이틀 후 어머니의 담당 의사 라르손 선생님이 정기검진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카리나, 오늘은 진통제 처방을. 의사 선생님이 말을 멈추셨어요. 어머니가 바닥에 앉아 차를 마시고 계셨거든요. 카리나, 바닥에 앉아 계신 건가요? 관절염 환자가. 선생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였습니다. 네, 선생님. 무릎이 안 아파요. 2주째요. 뭐라고요? 저는 선생님께 온도를 설명했습니다. 선생님은 신발을 벗고 직접 바닥을 밟아보셨어요. 균일한 온도네요. 원적 외선 효과로군요. 선생님이 어머니를 진찰하셨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염증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바닥 복사난방의 원적 외선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개선한 겁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완벽하게 설명돼요. 선생님이 흥분해서 말씀하셨어요. 20년간 의사 생활했지만 이런 시스템은 처음입니다. 병원 원장님께 꼭 보고해야겠어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처음으로 지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수야, 이 김치 맛있네.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며칠 후 이웃집 할머니가 친구 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두 관절염 환자들이었죠. 1시간 동안 바닥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할머니들의 표정이 환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깔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지수의 휴대폰에 4통의 연락처가 저장됐습니다. 어머니가 그 모습을 지켜보셨어요.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한 달 후, 한국의 김 기술자가 다시 헬싱키에 왔습니다. 이웃집 안나 할머니 집 공사가 시작됐어요.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안나 할머니가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카리나, 나도 무릎이 안 아파. 10년 만이야.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관절염이 나았대. 전기료가 반으로 줄었대. 2달 후, 지수의 휴대폰은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설치 문의가 쏟아졌죠.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지수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달라 보였어요. 지수야. 어머니가 천천히 지수 앞으로 가시더니 무릎을 꿇으셨어요. 어머니, 미안하다. 3년 동안 널 가족으로 안 봤어. 편견 때문이었어. 눈물이 흘렸습니다. 10년 동안 매일 밤 고통 속에서 잤어. 그런데 넌 내 전 재산 7만 유로를 들여서 쫓겨날 각오하고 내 고통을 끝내줬어. 어머니가 지수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이 되어줘서. 60일의 전쟁이 진짜로 끝났습니다. 다음 날, 저희 4식구는 거실 바닥에 둘러앉았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수야, 회사를 차리는 게 어떨까? 온돌 컨설팅 북유럽으로 말이야. 어머니가 지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온돌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3개월 후, 온돌 컨설팅 북유럽이 정식으로 설립됐습니다. 지수가 대표, 저는 기술 이사를 맡았죠. 어머니는 회계를, 아버지는 영업 자문을 맡으셨어요. 한국에서 기술자 5명이 추가로 왔습니다. 헬싱키 전역에서 온돌 공사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이웃 몇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들을 방문한 사람들이 또 문의를 했죠. 20채, 30채, 50채. 숫자는 계속 늘어났어요. 어느 날 헬싱키 최대 부동산 개발업자 요하네스 씨가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지수 대표님, 제가 개발 중인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100세대 규모인데 전부 온돌로 하고 싶습니다. 지수가 놀라 저를 바라봤어요. 100세대라니. 가능할까요? 요하네스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기술자를 더 투입하면 가능합니다. 그날부터 온돌은 헬싱키의 새로운 표준이 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광고마다 온돌 설치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집값도 올랐죠. 온돌이 깔린 집은 없는 집보다 20% 비쌌어요. 6개월 후 헬싱키 타임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온돌, 핀란드 난방 시장을 바꾸다라는 제목으로 일면 기사를 쓰고 싶다고 했어요. 인터뷰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수 대표님, 성공 비결이 뭔가요? 지수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했어요. 사랑이요. 사랑이요? 네. 가족에 대한 사랑이 온돌을 만들었어요. 시어머님의 고통을 끝내고 싶었던 마음이요. 기자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기사는 다음 날 일면에 실렸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당일 회사로 200통 이상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핀란드 에너지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지수 대표님, 공공건물 시범 사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헬싱키 시립도서관, 구청, 학교. 공공건물 30곳에 온돌을 설치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국가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하려면 온돌이 필수적입니다. 에너지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거실 바닥에 둘러앉아 샴페인을 마셨습니다. 딸아, 내가 해냈구나. 어머니가 지수의 손을 잡으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가 함께 해냈어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핀란드 전역으로, 아니 북유럽 전역으로 나가야지. 창밖으로 헬싱키의 야경이 보였어요. 저 도시 곳곳에서 온돌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꿈이 시작되고 있었죠. 헬싱키 타임스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 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헬싱키 시립요양원 원장 마르쿠스입니다. 우리 요양원에 관절염 환자가 120명 있어요. 온돌을 설치할 수 있을까요? 지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주 후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요양원 전체 바닥을 온돌로 바꾸는 프로젝트였어요. 한국에서 기술자 10명이 추가로 왔습니다. 2달 후
온돌 가동 첫날 밤을 샜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르쿠스 원장이 우리를 급히 불렀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간호사들이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301호 할머니가 진통제 안 드셨어요. 405호 할아버지도 밤새 안 깨셨대요. 512호 할머니는 혼자 걸어서 식당에 오셨어요. 마르쿠스 원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20년 요양원을 운영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에요. 일주일 후 침대에만 누워 계시던 어르신들이 복도를 걷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120명 중 98명의 통증이 50% 이상 감소했습니다. 진통제 사용량은 70% 줄었고요. 핀란드 보건부 장관이 직접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핀란드 전역 요양병원에 온돌을 보급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YL이 국영방송 뉴스에 나왔어요. 한국 전통 난방 온돌이 핀란드 의료계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 날 핀란드 전역 300곳 요양병원에서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회사는 직원을 50명으로 늘렸어요. 한국에서 기술자들이 계속 왔습니다. 6개월 후 핀란드 전역 100곳 요양병원에 온돌이 설치됐습니다. 핀란드 의학저널에 논문이 실렸어요. 바닥 복사난방의 관절염 치료 효과.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온돌은 관절염 환자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그날 밤 저는 부모님 댁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1년 전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죠. 어머니가 옆에 오셔서 함께 누우셨어요. 미카야, 행복하니? 네, 어머니.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영하 20도였지만 우리는 따뜻했어요. 온돌은 이제 국경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핀란드 에너지청에서 발표했습니다. 온돌 보급으로 국가 난방 에너지가 28% 절감됐습니다. 에너지청 장관이 우리 회사를 방문했어요. 정부가 온돌 설치에 50%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날부터 폭발했습니다. 보조금 신청이 하루 500건씩 쏟아졌어요. 헬싱키를 넘어 탐페레, 투르크, 오울루, 핀란드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1년 후 핀란드 전체 2만 채의 온돌이 설치됐어요. 부모님 댁은 온돌 모델하우스로 지정됐습니다. 매주 100명이 방문했죠. 어머니가 직접 설명하셨어요. 10년 관절염이 온돌로 나았어요. 헬싱키 타임스가 올해의 혁신 기술로 온돌을 선정했습니다. 그날 밤 노르웨이에서 전화가 왔어요. 오슬로 정부 청사에 온돌을 설치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후 스웨덴이요. 스톡홀름 왕궁에 도입하려 합니다. 덴마크, 아이슬란드에서도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북유럽 전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회사는 직원 20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오슬로, 스톡홀름에 지사를 열었어요. 2년 후 유럽 건축학회 초청으로 브뤼셀에 갔습니다. 강연장은 500명으로 가득 찼어요. 지수가 무대에 섰습니다. 온돌은 기술이 아닙니다. 가족을 따뜻하게 품는 문화예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독일에도 가능한가요? 프랑스는요? 영국은요? 우리는 가능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독일 함부르크에서 계약했습니다. 아파트 500세대요. 일주일 후 파리, 한 달 후 런던에서도 계약했어요. 온돌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온돌 컨설팅 북유럽은 유럽 최대 난방 기업이 됐어요. 직원 500명, 연매출 3억 유로였습니다. 핀란드 전역 5만 채, 노르웨이 2만 채, 스웨덴 1만 5천 채의 온돌이 깔렸어요. BBC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한국 온돌, 유럽을 데우다. 방송 후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문의가 폭주했어요. 지수는 TED 토크에 초청됐습니다. 편견을 녹인 건 말이 아니라 따뜻함이었습니다. 조회수 1000만 회를 넘었어요. 캐나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6개월 후 토론토에 북미 지사가 열렸어요. 4년째 되던 해 핀란드 대통령이 지수에게 국가 공로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지수 대표는 한국 문화를 핀란드에 전했고 수십만 명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 댁 거실 바닥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4년 전 이 바닥에서 시작됐죠. 제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지수의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어. 도박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사랑이었어요. 창밖으로 헬싱키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도시 곳곳에서 온돌이 사람들을 따뜻하게 데우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건배하자. 온돌에, 가족에, 그리고 용기에.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온돌은 계속 세계로 퍼져나갈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미 이뤘습니다. 편견을 녹이고 가족이 된 거죠.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